안녕하세요. 최석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담 사례를 통한 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격농지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주제의 제목 안에 감면의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주자라고 했으니까 거주자의 경우에 감면이 적용된다, 이런 내용이고, 대신에 이제 비거주자로 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러한 거주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경이라는 말은 전업 농부이거나 경작을 함에 있어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을 투입한 경우에 자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에 농지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고, 또 경작을 함에 있어 8년 이상 경작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때 8년 이상의 조건이라는 것은 연이어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띄엄띄엄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경작 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이 8년 이상이면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 상담 사례를 통한 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격농지 감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사례, 거주자의 8년 이상 자격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입니다. 상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11월 4일 국가에 수용된 토지입니다. 두 번째는 원래 외할아버지의 소유인 농지였고, 외할아버지께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지으시다 1981년 7월 3일에 사망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당시 해당 농지를 1983년 2월 8일에 특별조치법에 따라 모친이 상속을 받고 계속 경작을 하다 1995년 3월 4일 해당 농지가 유지로 바뀜에 따라 경작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과연 위의 상담 내용에 따르면 8년 자경 감면의 요건에 해당되어 해당 농지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8년 자경 감면의 요건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9조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입니다. 1항,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 2항 직접 지불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라는 것은 농업법인을 말합니다.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 다음에 2항입니다.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에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3항입니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것이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9조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서 1항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여기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에는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규정되어 있는데 1항에 법 제96조, 이거는 시행령이고 이거는 법입니다.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 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 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가로안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경작을 할 때는 이제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는데 양도 시에는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러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그런 지역도 포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 거주자인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다음 각 호를 살펴보겠습니다. 1호 농지가 소재하는 시, 여시에는 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시나 군구, 구는 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작은 도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제외되는 것이죠. 안의 지역에 있고 그 지역에 농지가 소재하는 그런 지역일 것이고, 두 번째는 제1호의 지역과 이러한 지역에 연접한 시군 구 안의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원시에 연접한 시군구라고 한다면 고성군, 함안군 이런 지역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소재하면은 일단 이러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지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주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의 조건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직접지불보조금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직불금을 말합니다. 직접지불보조금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직불지불보조금이라는 것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3항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 보조금을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에 따른 경영이양 보조금이라는 것은 이러한 법의 제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1항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고령 은퇴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전업농 중심의 영농 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기에 경영이양한 농업인에게 경영이양 소득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업농이 이러한 농지들을 전부 모아서 규모가 있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조기에 이러한 경영을 이양한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 소득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2항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그러니까 이 토지의 소유주는 여전히 고령 은퇴 농가입니다. 소유자는 고령 은퇴 농가이지만 경영은 전업농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이하 2조에서는 농업법인이라 한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2항입니다. 이 내용은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한 내용인데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농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기 은퇴 농가가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을 주업을 하는 법인인 농업법인에게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8년이 아니고 3년인데 3년 이상 경작 하였을 경우에는 자격감면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의 경우에 8년 자격감면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의 1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라는 뜻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호는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전업 농부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가 이제 감면 대상이 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4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그 다음에 이러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감면이 되지 않는 제외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호는 양도 현재 특별시, 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구는 제외한다. 즉 광역시에 있는 구는 감면이 된다 이런 뜻이고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 동읍이라든지 구산면과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시지만은 도농복합 형태의 시 읍면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읍면지역은 8년 자연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지역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또 감면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목과 나목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러면 가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가목. 사업 시행지역 안의 토지 소유자가 1,000명 이상이거나 사업 시행 면적이 기획재정 불형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 지역. 이하 이호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라 한다. 사업 인정 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 시행지역을 말한다. 그러한 지역 안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이러한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보상 지연이 되어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나목. 사업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 불형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 불형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면은 이제 기획재정 불형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사업 또는 보상을 지연시키는 사유로서 그 책임이 사업 시행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그러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감면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 개발 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 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대규모 개발 사업 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목, 나목, 다목은 서로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큰 2호를 보겠습니다.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을 받지 못한다. 다만 환지 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환지 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 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환지 청산금에 대한 것은 감면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5항을 보면은 제4항의 규정을 받는 농지는 제4항이라는 것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앞에서 본 이런 토지, 사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저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즉 8년 이상 자경감면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저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호 양도일 이전의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 건축 착공을 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라는 것은 8년 자경 감면을 말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의 농지인가 아닌가 하는 그것은 162조에 따른 양도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로 양도를 이전의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 변경, 건축, 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 이미 매수자가 형질 변경, 건축, 착공을 했다면 그 시점에서는 농지가 아닌 것이죠. 그 시점에 농지가 아니면 8년 자연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매매 계약일 현재의 상태가 농지였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호 환지 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 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였는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보겠다는 뜻이고 3호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경계약일 현재 농지인가 아닌가 하는 그 기준에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참고 표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6항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 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 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 분합 및 대토 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보아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말은 8년 자경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의 100%를 감면한다 이 말이죠.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 전에 농지 외의 농지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고 여기에서 해당되는 토지라는 것은 저 위에서 살펴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했으니까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이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잘 보면 광역시에 있는 구는 제외하고 또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 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에 있는 토지는 또 제외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도 제외된다. 감면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러한 지역에 있는 농지는 별도로 감면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목, 나목, 다목도 여기 나오는 가목도 감면이 가능하고 그런데 문제는 100% 감면을 하지만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또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편입되거나 지정을 받은 날까지의 발생 소득만 양도소득세의 100% 감면을 해주고 있다. 사실상 100%가 아니고 그 양도소득 금액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죠. 그 산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항입니다.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중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중에서 이 산식에 한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100% 감면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상가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아직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이라면 그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이 산식을 계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산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식은 양도소득 곱하기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마이너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분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마이너스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한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준다. 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죠. 그렇지만 분모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되고 분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가 분자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산식이라는 것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항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에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에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농업법인은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토지를 양도해야 되는데 3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했다거나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라는 것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8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법 제6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는 당의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휴업,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이때는 당연히 3년까지 농사를 지었지 못했다는 뜻이고 당의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농지가 아닌 대지라든지 아니면 잡종지 아니면 야적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식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감면받았던 세액을 법인이니까 법인세에 같이 합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1항이라는 것은 8년장인 감면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대통령령에 따라 정하는 감면 신청이라는 것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9항의 규정으로서 법 제6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감면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의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감면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당의 양수인과 함께 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공사가 업무를 대신한다고 했었죠. 그때는 양수인과 함께, 양수인이라는 것은 농업법인이 되는 것이죠. 농업법인과 함께 세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사정을 살펴보았을 때 양도자는 해당 토지에서 수십 년간 경작을 하였지만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 유지, 즉 저수지였으므로 8년 자경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상담을 마쳤습니다. 다만 수용 전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기 때문에 10%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8년 자경 감면은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00% 감면인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